여보, 이게 정말 다라고요? 우리가 40년을 부었는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박영희 어르신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리는 손끝이 낡은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 한 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옆에서 남편이신 김정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평생의 배신이 담긴 그 종이 쪼가리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햇살마저 비껴가는 듯한 서울의 낡은 빌라, 벽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검버섯처럼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양 냄새가 맴돌았어요. 그 적막한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부부의 깊은 절망, 그리고 종이 위에 찍힌 몇 개의 숫자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연금 지급 예상액 통지서. 두 분이 4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부어온 유일하게 믿었던 노후의 동아줄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금액은 두 분이 막연하게 남아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이 잘못된 거지. 당신이 다시 한번 봐봐. 뭔가 잘못 인쇄된 걸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김정수 어르신의 목소리엔 부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만지며 살아온 투박하고 거친 손. 그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정작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는 것은 어르신 자신이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세금 한 푼, 연금 한 푼 허투루 낸 적 없이 나라가 정한 법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로만 알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 숫자는 평생의 성실함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아내 되시는 박영희 어르신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당장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떡하고? 당신 약값은? 이 나이에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그 흐느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공포,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평생 남편을 믿고 남편이 믿는 국가를 믿으며 살아온 아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마 두 분께 아무런 위로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통지서를 집어들어 찬찬히 뜯어볼 뿐이었죠. 빼곡히 들어찬 작은 글씨들과 복잡한 산출 공식들, 그리고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함정들. 평범한 사람이라면, 특히나 금융정보의 어두운 어르신들이라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미래가 이 부부와 같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단 한 푼의 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합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한때는 굳건한 가장이었을 그 등이 오늘따라 왜소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루가 저물고 있었고 잿빛 하늘은 어르신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란 말인가. 국가에 대한 믿음, 땀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성실한 부부의 노후를 좀먹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끔찍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두 분이 연금을 신청하던 그날 무심코 흘려들었던 직원의 그 한마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김정수 어르신의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셨다는 그 손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역사책과도 같았습니다. 곳곳에 깊게 팬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자국, 그리고 마디마디 굵어진 굳은 살은 40년이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아내 되시는 박영희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그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 터져나왔던 울음과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무겁고 서글픈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두 분이 걸어오셨을 길고 긴 시간을 보았습니다. 1970년대 흑백 사진 속 젊은이들처럼 모두가 가난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눈을 빛내던 시절. 20 남짓의 청년 김정수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아냈습니다. 매캐한 쇳가루와 귓가를 찢는 소음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그에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그의 성실함에 답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은행 적금처럼 이자가 얼마인지, 주식처럼 원금이 보장되는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라가 하라는 것이니, 내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니 의심 없이 믿고 따랐던 겁니다. 여보, 오늘 또 연금 고지서 나왔네. 이번 달에도 꽤 많이 떼어갔어. 젊은 시절의 아내가 얇은 월급 봉투를 보며 걱정스레 말하면 그는 땀에 전작업복을 벗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붓는 이 돈이 나중에 우리 늙어서는 효자 노릇 톡톡히 할 거야. 나라에서 하는 일을 떼먹기야 하겠어?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할 줄 아나 주식을 할 줄 아나. 우리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붓는 게 최고야.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곧 법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을 사면서도 몇 번을 망설이고 아이들 옷이 해지면 밤새 꿰매 입히면서도 남편의 월급 봉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돈만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리는 미래를 향한 단단한 벽돌 한 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 김정수의 검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굳은 살 박인 손은 더욱 투박해졌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공장 동료들 중 몇몇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고 또 누구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어르신은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재테크는 정직한 땀이었고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은 매달 꼬박꼬박 쌓여가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국민연금만 믿고 살아요. 다른 것도 좀 알아보셔야죠. 다 큰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말할 때도 어르신은 묵묵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잡한 건 잘 모른다. 평생 기계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게 되더라. 이 나라 돈이 제일 확실한 거야. 그것은 어르신의 신념이자 평생을 지탱해온 자부심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480개월, 꼬박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 넣은 그 통장.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청춘과 맞바꾼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후에는 그저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손주들 용돈이나 쥐어주는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국가가 보증한 연금이라면 그 정도의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어르신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요령 피우지 않고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젊어서는 나라 발전시킨다고 청춘 바치고 늙어서는 나라 믿고 꼬박꼬박 돈 냈는데 돌아온 게 고작 이겁니까? 성실하게 산 게 죄가 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박영의 어르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굵은 방울이 되어 툭 떨어져 남편의 손등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40년의 믿음이 배신당한 자리, 성실함이 죄가 되어버린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두 분은 그저 길 잃은 아이처럼 망연자실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김정수 어르신 부부를 처음 뵌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생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 속에서 두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분명 뭔가 계산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전산상의 오류일 거라고 애써 서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어르신 부부의 초조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계적인 친절함으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 우리가 받은 연금 고지서 때문에 왔는데요. 금액이 아무래도 우리가 낸 세월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남편 김정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박영애 여사님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직원의 손끝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던 직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네, 김정수 어르신. 조회해보니 정상적으로 처리된 게 맞는데요. 혹시 5년 전에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조기노령연금이요? 그게 대체 뭡니까?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르신의 단호한 말에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이 화면을 어르신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날짜와 함께 조기노령연금 신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르신의 자필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수 어르신의 기억은 까맣게 잊고 있던 5년 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평생을 바친 공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정말 끝났다는 시원섭섭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교차하던 시절이었죠. 퇴직금을 정산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싶어 동네 공단지사를 찾아갔던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아주 선심 쓰듯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처럼 퇴직하시고 당장 소득이 없으시면요. 연금을 5년 먼저 당겨서 받으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 배려해드리는 제도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신청하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시는 게 훨씬 이득이죠. 금융 지식이 전무했던 어르신에게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 남들 다 하는 것, 일찍 받아서 이득이라는 말은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믿고 세금을 냈으니 이제 나라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는구나 하는 막연한 고마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겠다는 소박한 생각에 어르신은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기쁘게 서명했습니다. 그 친절한 한마디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갉아먹을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구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때 그 직원은 이게 더 좋은 거라고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거라고만 했지 연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5년을 먼저 받으셨으니 원래 받으실 금액에서 총 30%가 영구적으로 깎여서 지급되는 겁니다. 신청서 뒷면에 관련 안내 문구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의하고 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30% 감액.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히 몇 년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매달 받아야 할 돈의 3분의 1 가까이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의 성실함에 대한 대가가 고작 선택 한 번의 실수로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는 억울함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내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란 말인가. 하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의 깨알 같은 글씨를 평생 망치와 기계만 만지고 살아온 늙은 기술자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전문가인 공단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공단 문을 나서는 김정수 어르신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내 박영애 여사님은 그런 남편의 팔짱을 끼며 애써 괜찮다는 듯 등을 토닥였지만 여사님의 눈가에도 이미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평생 당신 고생만 시키고 이제 연금으로 편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내가 다 망쳤어.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 앞으로도 조금은 나올 테니 그걸로 어떻게든 살아보면 되지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신 김정수 어르신 옆에서 아내 박영애 여사님은 차마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받은 상처가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그때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침묵을 깨고 우편함에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 아내 앞으로 신청했던 국민연금, 바로 그 고지서였습니다. 사실 박영애 여사님은 젊은 시절 잠시 직장 생활을 하셨고 이후에도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틈틈이 일을 하며 10년이 조금 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오셨습니다. 남편의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테니 십시일반 보태는 마음으로 당신의 몫을 챙겨두셨던 겁니다. 남편의 연금 액수에 큰 충격을 받은 터라 사실 아내의 연금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죠. 그래도 이게 어디냐, 내 앞으로 나오는 푼돈이라도 합치면 숨통이 트이겠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본 부부의 얼굴은 조금 전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충격에 주저앉았다면 이번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내 연금이 왜 이렇게... 제가 받아든 아내의 고지서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액수가 적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연금 명세서와 아내의 연금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비로소 이 부부의 발목을 잡은 두 번째 함정이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양가족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 같은 개념입니다. 김정수 어르신께서 처음 연금을 신청하셨을 때 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아내인 박영희 여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명세서에도 아내 몫으로 매년 약 28만 원, 한 달에 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었죠.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돈 10,000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어르신은 그래도 국가가 내 아내까지 챙겨주는구나 싶어 작은 위안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연금이 반토막난 충격 속에서도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작은 희망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내인 박영애 여사님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자 남편의 연금에 추가되던 아내 몫의 부양가족연금이 예고도 없이 삭제되어 버린 겁니다.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이 다른 공적연금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내가 자기 몫의 연금을 타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남편에게 부양받는 가족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힌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영애 여사님은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한 달에 손에 쥐는 연금액이 약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연금에서 삭감된 아내 몫의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약 28만 원, 월 2만 3천 원 정도였죠. 즉 아내가 본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남편 연금에서 2만 3천 원이 깎였고 아내 앞으로 20만 원이 들어오니 전체적으로는 이득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아내의 연금액이 부양가족연금액인 2만 3천 원보다도 적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 아내의 연금액이 월 2만 원이었다면 부부는 남편 연금에서 2만 3천 원을 삭감당하는 대신 아내 앞으로 들어오는 2만 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가 평생 일하며 꼬박꼬박 낸 자기 몫의 보험료가 오히려 남편의 연금을 깎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몇이나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내 돈 내고 받은 연금 때문에 우리 영감 연금이 깎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내가 신청을 안 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박영애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본인의 연금이 남편의 발목을 잡았다는 죄책감에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마치 아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남편의 월급에서 아내 용돈을 빼버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단순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간 국가를 믿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부부에게 시스템이 얼마나 비정하고 불합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증거였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첫 번째 뒤통수에 이어 부양가족연금과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두 번째 철퇴가 노부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부부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있으니 저는 전문가로서의 분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해져 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두 분이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신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르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하셨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 될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그 누구도 김정수 어르신 부부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바로 선택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마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조기 수령을 할 것인지, 정상 수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것인지. 하지만 이게 과연 공정한 선택일까요? 한쪽에는 수십 년간 이 제도를 연구하고 설계한 거대한 조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생 땀 흘려 일하느라 금융 공부는커녕 서류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던 평범한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던져주면서 자,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서명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권은 주어졌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창구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직원의 한마디에 도장을 찍으셨을 때 그 한 번의 선택이 남은 평생의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 과연 몇 분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년의 미래가 걸린 재무 계산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제도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함정, 친절한 안내의 탈을 쓴 위험한 선택지의 민낯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바로 성실함에 대한 배신입니다. 40년 가까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김정수 어르신의 성실함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규칙으로 얽혀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문제는 이 규칙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비상식적이어서 오히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성실하게 벌어서 연금을 부어왔는데 나중에 보니 한 사람의 소득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이 깎여나가는 중복급여 조정 같은 제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각자 낸 돈은 각자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복잡한 미로 게임과 같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성실하게 직진만 해온 사람은 곳곳에 숨겨진 함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길이 열리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국가를 믿고 제도를 믿고 그저 묵묵히 내 할 일만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순수한 믿음이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두 번째 비극이자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 국민연금공단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고 안내 책자에도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정보는 분명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빼곡한 글씨와 전문 용어로 가득한 수십 페이지짜리 문서 더미 속에서 내게 필요한 단 하나의 핵심 정보를 짚어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부부의 연금을 반토막낸 그 결정적인 조항들이 과연 어르신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을까요? 어르신, 이 선택을 하시면 매달 받으실 돈이 영구적으로 30% 줄어듭니다. 라고 누군가 명확하게 알려주었을까요? 아니요. 그 정보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짚어주지 않는 것은 정보를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김정수 어르신 부부를 눈물짓게 한 것은 어떤 악의를 가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복잡하고 불친절하며 성실한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는 믿고 싶지만 이제는 덮어놓고 믿기만 해서는 내 노후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국민연금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분의 깊은 한숨이 좁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닳고 다른 연금 고지서를 내려다보시는 김정수 어르신의 어깨는 지난 40년의 세월만큼이나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내 박영애 여사님은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저 마른 손으로 무릎만 쓸어내리고 계셨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두 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평생 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상실감,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고개조차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전문가 양반 뭘 더 할 수 있겠소. 나라에서 정해준 법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걸 뒤집겠어. 조기 수령 신청서에 도장 찍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자책감과 체념은 듣는 제 가슴까지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아주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국민연금의 숨겨진 제도 말입니다. 선생님, 혹시 연기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 질문에 어르신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과 함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거야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신청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거 아니오. 우린 이미 받고 있는데 몇 년이나 받고 있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정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연기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미뤄서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제도. 1년을 연기할 때마다 무려 7.2%의 연금액이 가산되어 5년을 꽉 채워 연기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바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뒤통수를 맞는 지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국민연금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단 한 번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눈이 커졌고 옆에 계시던 박영애 여사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자,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요?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멈춘다고? 네, 그렇습니다. 만 60세에서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단 한 번에 한해서 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기 가산율, 즉
1년에 7.2%의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다시 연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두 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조기 수령으로 인해 삭감된 금액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65세가 되실 때까지 최대한 연기를 하신다고 가정해보죠. 지금의 삭감률은 모두 사라지고 거기에 더해 연기한 기간만큼 매년 7.2%씩 연금액이 불어나는 겁니다. 5년을 꽉 채워 연기한다면 선생님께서 원래 받으셔야 했던 100%의 연금액에 36%가 더해져선 총 136%의 연금을 평생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영애 여사님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돈보다 거의 2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2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 조기 수령으로 깎였던 금액을 모두 회복하고 거기에 추가로 엄청난 이자까지 붙여서 받는 셈이니까요. 그제야 김정수 어르신의 굳어있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오신 분답게 의심을 거두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금을 멈추면 당장 우리는 뭘로 먹고 산단 말이요. 몇 년을 수입 없이 버티라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미래의 더 큰 연금액을 위해서는 현재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힘든 결정입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끊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분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분들도 모두 출가하셨고 두 분이 사시는 이 집도 빚 없이 자가이십니다. 물론 당장의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팍팍해지시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을 버텨낸다면 그 이후의 노후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3년만, 아니 5년만 고생하시면 남은 20년, 30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 말에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분은 아마도 남은 인생 전체를 저울질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대로 적은 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몇 년의 고생을 감수하여 노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것인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인 박영희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무조건 따를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것보다 더한 고생도 했잖아요.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 노후가 편안해진다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에 김정수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동아줄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동아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김정수 선생님과 박영애 여사님께 연기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나서 두 분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터질 수 있는 더 교묘하고 복잡한 함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이미 두 분의 발목을 반쯤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혹시 두 분 연금을 각각 따로따로 남편 연금, 아내 연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 질문에 김정수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평생 일해서 부은 내 연금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지.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연금 수급자의 90%가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 남편 연금과 아내 연금을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은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 두 개의 연금은 서로의 수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극끼리 밀어내며 한쪽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걸 전혀 모른 채 각자 연금을 신청하고 왜 우리 집은 둘이 받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적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제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사람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본인이 받아야 할 노령연금 사이에서 이 문제는 아주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생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에게는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60%, 즉 90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 이 아내 역시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유족연금 90만 원에 내 연금 50만 원을 더해서 총 140만 원을 받아야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그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째,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하고 내 연금 50만 원은 포기한다. 둘째, 내 연금 50만 원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만 추가로 받아서 총 77만 원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중복급여 조정의 무서움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연금액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당연히 금액이 더 큰 첫 번째, 즉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 속에는 평생 자신이 땀 흘려 부었던 보험료의 가치가 일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김정수 선생님 부부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살아계시지만 이 중복급여의 그림자는 다른 형태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요. 선생님 연금 고지서에 혹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나요? 제 말에 박영희 여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있었어요. 남편 앞으로 몇만 원인가 더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나라에서 식구 챙기라고 더 주나 보다 좋게만 생각했죠. 좋게만 생각하셨다니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몇만 원의 배려가 사실은 아내인 박영희 여사님의 연금을 갉아먹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소정의 금액을 더 얹어주는데 이게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8만 원, 월 2만 3천 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공짜 용돈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활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배우자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매달 2만 원 남짓한 돈을 더 받는 순간 아내는 소득 활동이 없는 피부양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때 아내가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단에서는 이분은 남편에게 부양받는 분이 아니었네요. 그럼 그동안 남편에게 지급했던 부양가족연금은 잘못된 거네요. 라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감액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작 월 2만 원 때문에 수십만 원이 깎일 수도 있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버리는 셈이죠.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자 김정수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걸 왜 신청할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겁니까?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길래 냈고 알아서 챙겨주길래 고맙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우리 돈을 깎아먹는 함정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 믿었던 제도가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미로와 같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허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고
두 분의 연금 가치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신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로 김정수 선생님 댁의 월 수령액은 최소 30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김정수 선생님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부부 가입자분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부부 중 연금액이 적은 사람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대신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하는 역발상 전략에 있습니다. 사모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모님께서 받으실 연금액을 잠시 포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제 말에 박영애 여사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내 돈을 포기하라니 당황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략은 한쪽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연금액이 많고 다른 쪽은 소액일 경우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김정수 선생님처럼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한 남편과 짧은 가입 기간으로 소액의 연금을 받게 될 전업주부 아내의 조합이 대표적이죠. 이 경우 아내가 본인의 소액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복급여 조정이나 부양가족 문제에 얽혀서 가구 전체의 총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과감히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대신 남편의 노령연금액에 연동된 혜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훗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는 온전한 유족연금 남편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본인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이 유족연금마저 일부 삭감되었을 텐데 말이죠. 또한 남편의 연금에는 아내 몫의 부양가족연금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의 노후 전체를 놓고 보면 가계의 총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노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재무 설계의 관점인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골만 넣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수비를 하고 누군가는 어시스트를 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두 분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은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셨고 박영희 여사님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평생을 따로라고만 생각했던 내 돈과 내 돈이 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노후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희망이 되어 두 분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 김정수 어르신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수화기 너머의 작은 소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안부를 여쭈었죠. 그러자 어르신이 멋쩍은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야 아내 얼굴을 제대로 봅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서 눈을 피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깎여나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되돌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다시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함께 찾았던 방법들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나마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두 분만의 새로운 노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아내이신 박영애 어르신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남편분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소일거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안함 대신 따뜻한 미소를 되찾으신 겁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김정수 어르신 부부가 흘렸던 피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해드리는 것.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로 노후의 절망과 마주하는 비극이 더 이상 이 땅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최종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제발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주식 계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상연금액이라는 환상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편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는 예상연금액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입니다. 미래의 소득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같은 수많은 변수를 가정해서 보여주는 장밋빛 청사진에 가깝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역시 이 숫자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배신감이 더 컸던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셔서 예상연금월액이 아니라 전체 가입 내역 상세 조회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제로 낸 보험료 총액과 가입 기간, 그리고 인정된 소득이 얼마인지 그 팩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 수령은 신중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결정하십시오. 수령 시기를 5년 당겨받는 대신 30%를 덜 받는 것.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조금 손해보고 일찍 편해지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30%의 손해가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깎인 연금액을 받아야 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분 역시 깎인 금액을 기준으로 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내가 당장 큰 병에 걸려서 돈이 급한 상황이거나 다른 확실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수령이라는 버튼에서는 손을 떼시는 게 맞습니다. 단 몇 년 편하자고 남은 20, 30년의 노후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셋째, 부부라면 각자가 아니라 함께 신청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절대 개인전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부부처럼 남편의 연금에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매달 20여만 원을 더 준다는 말에 덜컥 신청했다가 오히려 아내 본인의 연금이 중복으로 조정되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연금을 따로따로 최대로 받는 게 유리할지, 한 사람에게 부양가족 연금을 더해서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한 명은 연기하고 한 명은 먼저 받는 게 유리할지. 이 조합은 수십 가지가 넘고 각 가정의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정답이 모두 다릅니다. 제발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단 창구에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가입하고 신청하면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연금을 마치 적금처럼 생각합니다. 붓고 만기가 되면 타는 것. 하지만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법과 제도는 계속 바뀌고 여러분의 소득과 건강, 가족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듯 매년 여러분의 연금 상태를 점검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잠시 멈추거나 일부만 먼저 받고 일부는 나중에 받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끝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반토막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수 어르신 부부의 사연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노후가 불안과 후회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믿고 꼬박꼬박 의무를 다한 대가가 배신과 눈물로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김정수 어르신 부부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냈듯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위태로운 절벽이 아닌 평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나 고지서를 꺼내보십시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시간과 존엄, 그리고 행복의 무게입니다.